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전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치현입니다. 전진수라고 할 거예요. 오늘의 질문은 뭐죠? 오늘의 질문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입니다. 그때 답변 어떻게 해드렸나요? 저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답변으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초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이 재미있는 순간에는 삶의 의미를 굳이 찾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재밌는 놀이가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때라고요.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다는 건 지금 삶의 이유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건 아닐까요? 혹시 너가 생각했을 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오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질문에 대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다. 큰일 났네. 진짜 왜 모르겠냐면 응? 사람은 제각기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이유로 살아갈 거란 말이지. 근데 과연 거기서 보편타당한 겨우 이유가 있다고 쳐도 그 보편타당한 이유마저 시기와 그 상태,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모른다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뭐 내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 답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났네. 지금까지 우선 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 좀 생각을 해봤어. 좋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묻는 순간은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의미를 묻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좀 피부로 느낄 때 마음으로 체험할 때 우리가 도대체 삶이 뭘까?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묻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죽음이라는 걸 느낄 때라는 건 예를 들어 뭐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거두거나 아니면 그걸 목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죽음 있잖아. 뭐 노인분들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사회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맞아. 그런 거로 봤을 때 뭐 우리 질문자분이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 건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약간 그런 삶의 에너지, 죽음이 느껴질 정도로 삶의 에너지, 원동력, 생명력 이런 게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래서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저번 주 토요일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가 그 사람. 좋은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저 지금 돈을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좀 바빠가지고. 맞아. 아니면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연인이 됐어. 그리고 여행을 갈 참이야? 내가 그 질문을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상형 만나서 그분하고 제가 연락을 해야 돼가지고 그 답변 지금 못 드리겠어요. 죄송해요. 하고 가겠지. 네. 또 예를 들면 또 내가 정말 이루고자 했던 목표, 꿈을 이뤘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뤘어? 근데 또 물어봤어. 그러면 뭐 설명하기보다는 따라오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룬 건 이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겠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예시처럼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을 본인이 이미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유를 애초에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이유대로 본인 삶에서 체험하고 사는 거네. 그 답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지. 삶은 이런 거야. 행복이다. 그래서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이미 체험적으로 이 삶의 이유를 깨닫고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돼.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질문자분에게 이런 질문을 같이 드리면서 새로운 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예상에 불과하지만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좀 사는 어떤 즐거움,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순간들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가로막는 그 요인은 무엇인지 그걸 우선적으로 좀 같이 질문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요인들. 내가 생각하기엔 뭐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찾아보면은 그 사회가 되게 획일화된 가치 판단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행복을 느끼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뭔가 사는 게 즐거워라는 걸 가지기 힘들다. 예를 들면 뭐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획일화된 사회라던가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되게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사회라던가 예쁘고 젊고 멋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되게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지. 다양한 가치 사회에서는 나는 이런 곳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이런 곳에도 행복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되게 약간 줄 서 있는 것처럼 줄 세우기 당한 것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는 재미를 내 것처럼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요인을 이런 식으로 뭐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걸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조금 더 우리가 경험했었던 좀 사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뭘 했었는지 혹은 뭘 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을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관계성? 내가 말하는 관계성이란 게 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속 이야기, 내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유를 체험할 수 있지 않나? 이유를 체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깊고 진한 만남. 에스프레소 같은 깊고 진한. 그럴 수 있지. 그러네. 나는 또 내 경험은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친구 관계, 친구 그룹 내에서의 역할이 있고, 학교, 직장에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충실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만 따라서는 사실 사는 재미가 크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즐거움을 얻으려면 내게 부여된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원해서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역할을 할 때 사는 재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 실제로 내가 그러기도 했고, 내가 이제 뭐 영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자 커뮤니티를 만들 때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모임을 기획하고 모임 내 순간들의 어떤 관계를 조율하는 그 자체로 나는 그 역할을 내가 원해서 할 때 굉장한 즐거움을 얻거든. 그 순간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원해서 주체적으로 만든 역할을 한번 삶에서 좀 더 채워 나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는 즐거움이 완전 내 체험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기 좋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 말했던 어떤 관계성과 되게 연관이 있네. 그렇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음. 사람인 기대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10분 동안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살맛나는 노하우 같은 것들 네. 해주시면 뭐 질문자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